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로 인해서 강남 대단지 아파트 불패 공식이 이제는 조금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매일경제신문 전범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2년간 부동산 시장 상승상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서울 아파트 단지들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와 함께 서울시 2,9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세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기간은 2017년 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약 2년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32.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은 1,009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2년 전 시가총액인 756조 원에 비해 약 253조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올해 2월까지 22개월로 시기를 좀 좁혀보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31.7% 증가했습니다. 서울 집값 잡기에 올인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란 실거래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 협력 부동산 중개소와 함께 주변 거래 시세나 호가 상황을 파악해서 거래 가능 가격을 자체 산정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30%가량 올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년간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는 또 어디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조사에서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아파트 단지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강변 현대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네. 1993년 준공해서 123가구가 살고 있는 이 두 동짜리 단지는요. 올해 2월 시가총액이 1,415억 원으로 2년간 무려 79.7%, 80%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지난해 7월 전용 면적 79제곱미터가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1년 만에 2억 원이 올랐는데요. 작년 말 호가는 무려 1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도 이번 조사 이전까지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요. 이 강변현대 아파트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에 있는 나홀로 단지입니다.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서울서 한강변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강변현대를 포함해 성수 동양메이저, 성수 금호타운 2차 등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 3곳의 아파트들이 상승률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재건축과 달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들 아파트들은 19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지어져서 연식이 낮음에도 재개발을 노릴 수 있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아파트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규모가 적은, 좀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대단지 아파트를 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이번 결과는 조금 의외죠. 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공용 부분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쓰면서 관리비 등 비용을 적게 내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들을 선호해 왔는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나홀로 단지 혹은 수백 가구에 불과한 미니 단지들이 상당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상승률 20위권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4단지가 유일했습니다. 반면 성수동 강변현대를 비롯해서 대치동 풍림 아이언 3, 4차, 잠원동 신반포 27차, 잠원동 현대 회밀리, 성수동 동양 메이저 등 100가구 안팎의 미니 단지들이 상승률 10위 안에 대거 포진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미니 단지가 급등한 것은 핵심진의 값싼 아파트들이 갭 투자가 이제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비교적 저렴한 나홀로 아파트에 임대 사업자 등록이나 전세를 낀 갭 투자 형태로 막대한 유동성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주변 신축이나 재건축에 비해 미니 단지의 매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상승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상승률 면에서는 더 강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상승장에서 강남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실제로 돋보였나요? 어땠습니까? 예, 강남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이번 상승장에서는 강남보다는 비강남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최근 2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20위를 뽑아보면 강남 4구가 8곳,
그리고 나머지 비강남 지역이 12곳을 차지했습니다. 공덕동 마포현대, 용강동 이편한세상 마포 리버파크, 염리동 상록, 중동 청구 등 마포구 아파트 4곳이 2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동구 3곳, 노원구 2곳, 영등포구, 동작구, 도봉구가 각각 한 곳씩 2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위를 30위권이나 40위권으로 늘려도 비강남 아파트들의 강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먹혀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나서 작년 10월 중순부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중순부터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값도 하락 반전했는데요. 강남 아파트들이 최근 넉 달간 상승분을 상당히 토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의 가격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시장이 이전과 달리 조정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많이 오른 아파트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요. 네. 산이 높으면 고를도 깊다라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품이 끼면 하락장에서 더 급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의 최근 하락세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우르르 다 오르고 우르르 다 떨어지기보다는 지역별 단지별로 차별화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하락장에서 잘 버틸 지역을 찾으려면 그곳의 고소득의 인구가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한강변이나 아니면 대형 공원 같은 다른 곳에서 따라하기 힘든 상대적 희소성을 가진 지역도 하락장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에 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넓은 아파트 단지나 아예 단독 주택을 고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일경제신문 전범주 기자와 함께 서울 아파트값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